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제시했지만 북측은 이를 금강산 관광재개와 연계하며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남측은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을 동시에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합의 우선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등 근본적 해결,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를 위한 협력,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북측은 금강산 재개 우선 합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동시 추진과 이행을 우선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0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수 통일교육 강사와 콘텐츠 지원,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통일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자체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해 통일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및 교원 대상 통일교육 내실화에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일공감대 조성과 통일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남북 하나재단 주최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15 탈북 청소년 보석 디자인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남북 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기술교육 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석 디자인 과정을 통해 직접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예술과 디자인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전시회 기간 중 탈북 청소년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청소년을 위한 통일준비 체험시설인데요. 올해만 해도 3만 7천여 명의 인원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 연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막연한 통일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공간. 통일되는 게 기대되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알게 되는 이야기. 남한과 북한이 어떤 관습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현실이 되는 곳.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를 만나볼 수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 연수 현장을 찾아갑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연천. 한반도를 반으로 나눴던 38도선 위. 북한에서 발원한 임진강과 남한에서 발원한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는 통일과 분단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센터는 남북 간 청소년 교류등 행사를 지원하고 통일 미래를 대비한 평화통일 체험 연수를 실시하며 세대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미래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1주년을 맞았는데요. 미래센터에서 체험 연수를 받았던 학생으로부터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를 이용했는데요. 탈북 강사님의 탈북 강연, 그리고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에서 으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어울림관에서의 체험,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온 국민과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곳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를 이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신비의 공간. 과연 미래센터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반도관과 통일관, 미래관 등 여러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이곳 미래관에서 통일을 향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과 서울시 송동구, 경기도 우왕시 초등학생 130명이 미래센터 체험에 나섰습니다. 통일 누리역에서 통일 KTX를 타고 출발한 철도 여행. 경운선 북단의 철도 중단점인 백마고 지역에 들어서자 기차가 웜홀로 빠져들고 맞습니다. 통일 미래로 왔는데 우리 통일이 미래가 통일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영역이 많이 발달이 되고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선생님이 4가지의 영역을 준비했어요. 기차가 도착한 곳은 통일된 지 7년이 지난 우리나라인데요. 문화와 관광, 물류와 자원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진 가상 체험관이 보이네요. 자원 영역에는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광석 3개의 정보가 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료와 합성 세제의 원료가 되는 인회석, 시멘트 엑스레이에 이용되는 텅스텐, 항공기 금속 합금으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까지 광석에 대한 정보가 입체적으로 펼쳐집니다. 통일된 이후 한반도 곳곳에 매장된 광물들, 특히 북한 지역의 지하 자원들을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죠. 이 보물들은 통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 영역을 체험하는 친구들은 물류 허브라는 가상의 회사 업무를 체험 중.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의 운반책이 되어 물건을 싣고 도로를 달려보는데요. 부산에서 시작해 북을 지나 실크로드 길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길. 친구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이 통일돼서 유럽까지 가니까 재밌었어요. 우리 남한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북한의 관광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백두산, 금강산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어디가 가고 싶은지 한 곳씩, 한 장소씩 한번 꼽아보세요. 남북이 하나 됐을 때 가장 실감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여행이 아닐까요? 관광 영역을 체험하는 친구들은 70년 분단에 박혀 가지 못했던 곳을 찾아갑니다. 평양 가볼까? 북한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이유. 이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통일이 빨리 돼서 북한에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친구들과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요. 얼핏 노래방 같아 보이는 이곳. 슈퍼스타 K에 출연한 허박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2010년 통일부에서 제작한 노래 통일송이죠. 가수들이 부르는 통일송 노랫말을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나오는 풍선을 터트리는 게임.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여기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통일 한국의 모습, 그리고 통일에 대한 친구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래 벤치하는 행복. 통일되면 서로 행복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장소를 옮겨 통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풀고 있는데요.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평양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 대동강. 정답입니다. 네, 대동강. 북한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전통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가로세로를 게임을 통해 가지고 북한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 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평소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친구들이 열광했던 포통령, 뽀로로가 과거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전부터 통일이 친구들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은 저희한테 계속 전쟁을 하자 그래서 미웠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근두근 설레는 그날 이제 과거 남과 북이 분단된 시간을 거쳐 현재 남북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살피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 된 그날을 볼 수 있었던 시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친구들이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에서 만난 통일. 그 두근대는 미래가 하루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민족이 갖는 힘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올림픽 역사 속에서의 남과 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 살펴봤습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한국이 2년 후 주권을 가진 나라임을 국제사회에서 확인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조선올림픽위원회 가입 승인. 이로써 한국은 코리아라는 국호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48년 1월) 한국은 코리아라는 국호로 스위스에서 열린 제5회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단 3명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가슴에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를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같은 해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의 김성집 선수와 복싱의 한수환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코리아의 첫 메달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964년 인수부르크 올림픽에 노스코리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한 국가만이 국가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참가하지 못했던 북한을 IOC가 별개의 나라로 인정한 건데요. 남과 북의 엇갈린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냉전 구도 중이었고 위태로운 국제기류 속에서 남북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북한은 노스코리아가 아닌 DPRK로 국호 변경을 요구하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불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북한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 불참. 1988년 국내에서 첫 개최한 서울 올림픽에서도 북한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한편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독일은 1956년 제7회 동계올림픽에서 1964년 도쿄올림픽까지 4차례에 걸쳐 단일팀으로 참가해왔습니다. 이후 동서독은 15년간 수십 차례의 협상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민간인의 교류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단 55년 만에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만난 남과 북이지만 서로가 함께한다면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196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은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 북한은 뮌헨에서 사격으로 첫 금메달을 획득하고 몬트리올에서는 남한의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보유한 기량을 드디어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한 건데요. 남북은 세계 최강인 중국을 꺾고 코리아를 세계 1위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후 남북은 분단 후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까지 남북의 동시 입장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한 무대에 오른 남과 북의 모습을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한 팀으로 경기를 하기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 감동의 승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독이 독일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졌듯이 오직 코리아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